일반인과 전혀 다른 의사의 질병 대처 자세 7가지. 아픈데도 치료하지 않는 의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픈데도 치료하지 않는 의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만난 그 의사는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래를 뱉으면서도 진료를 이어가고 환자에게는 약을 설명해주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 약도 먹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의사인데 왜 저렇게 버티지? 더 잘 알 텐데 왜 치료를 안 받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의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에서가 아닙니다. 무모에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이고, 때로는 직업 환경에서 생긴 습관이며, 때로는 의료인이 가진 독특한 기준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의사는 아프면서도 쉽게 약을 먹지 않는가에 대해 오해 대신 이해의 시선으로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속의 판단은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모든 기침이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래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는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증상이 몸의 방어 반응인가? 아니면 질병의 신호인가? 기침은 나쁜 증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가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으로 생긴 분비물을 배출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기침을 억누르면 회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과를 봅니다. 열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호흡은 안정적인지, 통증은 심해지는지, 위험 신호가 없다면 굳이 약으로 개입하지 않고 몸이 회복하도록 기다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의사는 아픈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정말 치료가 필요한 순간인지 차분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의사일수록 약을 더 신중하게 씁니다. 의사는 약의 효과만큼이나 부작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생제 하나에도 내성 문제, 장내 균형 파괴, 알레르기 반응 같은 여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침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가래 배출을 억제해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일단 먹고 보자는 선택을 잘하지 않습니다. 약은 편리하지만 항상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의학적 기준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됩니다. 이 경우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침이 며칠만 이어져도 강한 약을 원합니다. 의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가? 굳이 써야 하는가?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의사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려는 의학적 태도에 가깝습니다. 물론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3부에서는 왜 의사들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일반인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부. 의사의 위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는 매일 다양한 환자를 만납니다. 가벼운 감기부터 중증 폐렴, 폐혈증, 응급 상황까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상의 스펙트럼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인에게는 심각하게 느껴지는 기침도 의사에게는 아직 위험 신호는 아니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고열이 지속되지 않으며 전신 상태가 유지된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임상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일반적인 감각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이 정도는 더 심해져야 치료 대상이다라는 내부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의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관리를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에게 기침은 불편함일 수 있지만 환자에게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같은 증상을 두고 해석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픈데도 바로 약을 먹지 않는 모습이 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나름의 전문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이 판단과 별개로 의사라는 직업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부. 바쁨 속에서 밀려나는 자기 건강.
의사는 환자의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외래 진료, 수술 일정, 회진, 응급 호출, 하루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자기 증상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이 환자만 보고 나서 오늘 수술만 끝내고 이번 주 일정만 지나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은 아픈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기침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돌보고 나면 스스로의 증상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의료진 내부 문화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로와 불편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야간 근무, 당직, 과로. 그 속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기침을 하면서도 약을 먹지 않는 모습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직업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면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조금 더 둔감해질 뿐입니다. 5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절대 넘지 않는 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부. 의사에게도 분명한 치료의 선이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바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머릿속에는 명확한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숨이 차거나 흉통이 동반될 때, 가래색이 탁하고 악취가 날 때, 전신 쇠약감이 심해질 때,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경험상 이건 지켜볼 단계가 아니다라는 분기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 의사는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벼운 호흡기 감염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의사는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합니다.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항생제를 쓰고 경우에 따라 입원도 고려합니다. 그 결단은 빠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왜 아직도 치료를 안 하지?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이 선 안에 있다라는 계산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선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일수록 자기 몸에 엄격해지지 못하는 아이러니. 그래서 의사 역시 타인의 권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6부에서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부. 전문가의 자신감이 독이 될 때 의사는 몸의 원리를 잘 압니다. 질병의 경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판단은 맞습니다. 경험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확신이 지나칠 때입니다. 자기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다 보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볼 때는 검사 결과, 타인의 의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과정을 생략하기 쉽습니다. 굳이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 며칠 더 보면 나아질 것이다. 이 판단이 반복되면 치료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번아웃입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그 피로를 정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경고를 직업의 일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침이 길어지고 가래가 늘어나고 회복이 더뎌도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자신이 돌봄의 대상이 되는 순간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문가도 완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7부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부. 의사도 결국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래를 뱉고 기침을 하면서도 약을 바로 먹지 않는 의사. 그 모습은 무책임함일까요? 아니면 오만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은 의학적 판단과 경험, 그리고 직업 환경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직업이지만 자신의 몸 역시 누군가의 관심과 권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라는 이유로 항상 강할 수는 없습니다. 면역도 떨어질 수 있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며 감염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이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전문성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의사가 약을 바로 먹지 않는 이유는 대개 판단과 경험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돌봄은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에게 오갈 때 더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의사가 기침을 하면서도 약을 바로 먹지 않는 이유는 대개 무지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몸의 방어 반응을 알고 있고 약의 필요 시점을 구분할 수 있으며 위험 신호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역할 뒤에는 필요를 느끼는 한 사람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한 개인이 있습니다.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의사도 환자가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건강도 지켜져야 합니다. 기침을 하는 의사를 본다면 의심보다는 이해를, 비판보다는 배려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의사의 질병에 대한 대처법을 소상히 시청하셔서 잘 아셨으니 참조하셔서 질병 치료와 병원 가는 횟수 등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